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미용 시술을 받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5년 올해는 한국 미용 의료 관광의 레벨업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중에 10%가 의료 관광 이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는 바로 피부과인데요. 피부과 비중 지난 2024년 기준으로 49%를 차지했습니다. 2027년까지 의료 관광객은 4,444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크게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파급 경제적인 효과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에 따라서 2024년 대비해서 6배 이상 관광객, 의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 관광 시장이 연평균으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도 함께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의료 관광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외국에서 이 시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시술만으로도 약 300만 원이 든다라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시술을 받고 또 관광을 하고 호텔을 즐기고 가기에도 또 비용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옵션 안에서 다올투자증권은 블록버스터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의료기기의 마켓시ェ어 1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슈링크, 리프팅의 대명사인 슈링크를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 2025년 매출 성장률이 14%에 달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72,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젤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톡스, 보툴렉스를 가지고 있죠. 매출 성장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킨 보톡스계의 왕자인 리쥬란을 보유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역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요. 2025년 매출 성장률 16%까지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M&A 관련 이슈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 M&A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6가지가 있다라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미용기기 쪽은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건데요. 예뻐지고 또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시대의 흐름으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고 흡수하는 가능성이 기업들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장벽, 영업 장벽이 있다고 봤는데요.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에게는 아무래도 장벽이 좀 높은 업종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급여 의료인만큼 즉각적인 현금이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M&A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이 업황이 왜 좋은지를 또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인수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질인 산업 전망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부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 되게 될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 넘게 급락하니까 사실 상승하는 종목 가지고 계시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니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전도 3% 넘게 삼성전자, 엔비디아랑 별 있고. 상관도 없는데 뭐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라고 근데 하면 저희 사실, 이제 파이널샷에 출연을 해주셨던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 지금 사실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 전해주셨었고 말씀처럼 박근호 이사님이랑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했어요. 실적은 좋은데 그냥 한국 시장의 상황만 봤을 때는 가격적인 흐름은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이사님 의견도 궁금해요. 전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커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종목을 찍고 들어오는 액티브성 자금이 있고 시장 전체를 사는 패시브성 자금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 액티브성 자금보다도 패시브성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장 전체에 돈이 얼마나 유입을 되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를 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거나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거나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어떤 그 기사를 보고 얘기하시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도움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어떤 과거의 영향을 찾으려고 하면은 뭐 D램도 좋고 뭐 어떤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회복도 좋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내부 분위기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제 LSI가 그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 칩을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서 그걸 파운드리가 만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시장에서 보는 정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자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핸드폰에 적용을 갤럭시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자체 공정을 포기를 하고 그 TSMC에다 맡겼어요. 자기네 이제 핸드폰에 갤럭시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겁니다. 똑같은 설계로 만든 그 스냅드래곤인데 설계 도로 회로로.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지금 물론 삼성전자, TSMC는 좀 약간 다르죠.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은 경쟁자이고 TSMC는 어떤 협력사죠. 다른 뭐 퀄컴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파운드리 분야를 사실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떤 좀 이유가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패시브 점이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 역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할까요? 좋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주가와 그 실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역대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실적을 낸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요. 2018년도 2분기 정도.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실적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제 코로나는 좀 약간 노내려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자가 났던 해보다 2023년도에 적자였었죠. 법인세를 100원도 안 냈다라고 하는 그때 최고 실적을 냈던 2018년도 2분기 정도 될 텐데 그때보다도 적자였던 때 주가가 더 낮아요. 더 높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물론 종목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로 들어오는 어떤 그 외국인들의 자금, 그 다음에 뭐 패시브성 자금이 중요하지 종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약간 옮겨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딥시크 이제 뭐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딥시크 악재가 있었을 때가 바로 지금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날이죠. 그때 이제 갭으로 너무 엔비디아가 3년 동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3년이면 이제 12번이죠. 근데 8번 올라가고 4번 떨어졌어요. 근데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정도 충격을 준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워낙 좀 셌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한 반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관세랑 어떤 미국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악화돼서 떨어진 거고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딥시크별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한 이틀 정도 만에 이제 어떤 저점을 좀 잡고 회복을 해주다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발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처지면서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그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그다음에 주가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차트를 합성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마이크론 주가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레거시 쪽의 반도체들이 어떤 같은 흐름 보여주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하이닉스가 네.
마이크론 주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미국 시장 보고 마이크론 주가 보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한 번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받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좀 룸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하방이 나올 때는 잡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가격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CS 윈드입니다. 오늘 4% 넘게 하락세.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CS 윈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풍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개인적이나 어떤 일개 회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코트라라고 이제 한국무역진흥공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호재성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작성을 한 건데 폴란드가 이제 PEP 폴란드 에너지 프로젝트 2040을 곧 시작을 하는데 해상 풍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가 하고 있는데 CS 윈드가 왜 중요하냐? 뭐 CS 윈드가 뭐 글로벌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만은 CS 윈드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한 회사 이제 블레드트라고 기업이 있어요. 블레드트가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어떤 해상 풍력의 밑에 하단부를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그거를 그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싸게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269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 폴란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민간 기업이 오스티드라고 이제 폴란드 국영 기업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오스티드라는 기업과 거래가 가장 많은 기업이 이제 블레드트라는 기업이죠. 덴마크 기업인데 폴란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CS 윈드 사실 2023년도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쳐졌죠.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해상 풍력 기업들이 다 안 좋았었는데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캔슬이 됐고 진행을 하다가 캔슬이 됐고 또 지멘스 이슈가 좀 됐었죠. 지멘스는 보통 이 터빈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멘스 쪽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이 다 죽었다가 일단 좀 약간 올해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올해 CS 윈드가 이제 폴란드 PEP 2040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고 참고로 작년에 23년도 대비해서 실적 퀀터 점프를 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하나 좀 재무적인 리스크는 뭐 부채가 좀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긴 한데 그거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고 정리를 하면 어제 국회 3법 에너지 3법 통과됐죠. 해상풍력 관련돼서 그리고 폴란드 관련돼서 해상풍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LNG처럼 산업이 커지면 관련 기업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태양광 이야기만 했는데 맞습니다. 좀 일단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풍력 쪽 이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신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